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고요.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후장 SOS, 오늘도 많은 분들이 SOS를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상황실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종목은 올라서 기분 좋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. 이제 현대중공업의 품에 안기게 됐는데 네. 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. 그 내용부터 짚어주세요. 어제 나온 뉴스죠? 네, 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중공업 지주죠. 네. 네, 주주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. 일단은 뭐 협상 대상자가 된 거지 아직 협상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앞으로 뭐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땅히 지금 두산인프라코아를 이제 인수할 만한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. 뭐 사실은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라고 하는 이제 일단은 중장비를 만드는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지금 뭐 건설기계 빅5까지 가지 않겠냐. 더 지금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좀 순위는 5위까지는 아닌데 MS 네.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각 국가마다 지금 결국에는 뭐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건설업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올 거다. 토목건설 쪽으로 그런 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요.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에서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났을 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. 근데 만약에 품에 안기게 된다면 이제 업계에서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순위는 시너지를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.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죠? 지금 당장으로 보면 네. 이제 인수가 되면 뭐 글로벌 7위 정도까지 글로벌 7위. 올라가게 되고요. 네. MS로 따지면 한 4.5%. 그게 높진 않죠. 마켓시어로 그렇게. 보면요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바로 위가 이제 6위인데 마켓시어가 4.6% 뭐 아주 비등비등하네요. 네. 볼보 건설기계. 그런데 그 다음인데 이게 이제 뭐 조금만 이제 한 5, 6 중위권 이제 5등부터 뭐 4, 5, 6등 이렇게 MS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잘하면 사실은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글로벌 MS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좀 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협상력이라든지 가격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너지가 이제 난다라고 하면 5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이슈로 묶여있는 기업들이잖아요. 각각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. 똑같은 이슈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보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뭐 올해 초의 가격 자체를 보면 뭐 일단 5,000원대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죠. 네,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한 10,000원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차지 않았나 싶고요. 지금 네. 당장은 좀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수혜를 볼 텐데 지금 주봉을 펼쳐놓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연초 가격 정도인 35만 원까지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이 중공업지주 밑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현대건설기계랑 같이 이제 두 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같이 합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다라고 하면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는 그거 말고도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ESG, 예,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한 35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대중공업 지주는 앞으로의 상방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오늘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1.5%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구조대가 필요한 상황실이에요. 신풍제약인데 그동안 저희가 피라맥스 그리고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면서 결과가 언제 나올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봤던 종목이었거든요. 근데 3개월 판매 중지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자세하게 짚어볼게요. 이게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 건지 왜 이런 판매 중지를 받은 건지요. 일단 뭐 판매 중지 내용 뭐 기사 보시면 다 나오는데 네네. 사실은 이렇게 신풍제약
그 주가나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닥 그렇게 그 독보적인 약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네. 이제 카피약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풍제약 보시면 뭐 이 불법 리베이트를 뭐 걸렸죠. 이제 뭐 그래서 신풍 아테놀 올정, 뭐다 오페락신정 이게 두 가지 약에 이제 이게 리베이트를 하다가 네.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 3월까지 3월 20일까지 요 두 품목에 한해서만 판매 금지가 됐고요. 판매 업무가 정지가 됐고 그 외 다른 약들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워낙 이 약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죠. 네. 예, 예. 사실 뭐 신풍제약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뇌전증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코로나19라는 그 이슈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품에서의 리베이트로 인한 3개월 판매 중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주가는 또 일단 반응을 했어요. 현재도 10%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빠지는 것인지 대응 전략을 또 세워볼까요?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네.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좀 받고 기간 조정을 한참 하다가 12월 2일 날 급등을 했죠, 사실은. 예. 네. 그때 이제 가격이 뭐 한 26%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장중에는 종가상으로 한 23% 이상 올라가면서 사실 또 한 번의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이제 뭐 발표가 임박되어 있지 않냐, 뭐 대웅제약도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.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가 그런 뉴스는 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매도의 빌미를 좀 주지 않았나 싶고요. 주가상으로는 그냥 언제든지 팔아도 될 자리에 와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치료제 이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저는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아마 그거를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머지 이제 그 임상하는 약들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주가 조정의 빌미 정도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만약에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좀 뭐 매도, 뭐 일부분은 좀 매도를 하시고 그 결과까지 좀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가셔야 되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뭐 일부 현금 마련하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치료제에 대한 결과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네. 때문에 그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단기적인 차익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.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앞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이제 두산인프라코 하면서 현대중공업 지수 봤잖아요. 오늘 아침 또 이 조선주들의 강세에 현대 계열사로 눈에 띄는 한국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인 조선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우리가 그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때문인가요? 일단 조선주 강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유가가 상승이 가장 좀 큰 원인인 것 같고요. 유가의 반등이요. 예, 유가가 네.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. 그 유가가 좀 비싸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관련돼서 뭐 수요가 더 늘지 않겠냐, 조선업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조선업이 올해 예상 실적보다는 항상 좀 적게 나왔습니다. 지금 최근에 수주가 많지만 올해 목표량이 뭐 한 아직도 50에서 한 70%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마지막에 뭐 좀 나오지 않겠냐, 발주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일단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호재성 재료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연말에 수주 기대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상승이 좀 덜 됐고요. 그동안 이제 현대미포가 이끌어가고 한국조선해양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를 좀 넘어가 있는 경향이 있고 네. 한국조선해양은 좀 더 아직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조선해양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이슈를 다뤄봤던 그 매각 이슈 있잖아요. 그런 영향을 한국조선해양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그 매력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세요. 일단 뭐 지주사가 네. 하고 사실은 한국조선해양보다는 현대건설기계가 수혜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지주사가 이제 뭐 좋아지니까 뭐 자회사 입장에서도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한국조선해양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을 다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여전히 이제 수주 캐파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게 예전에
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볼게요.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톤이 좀 좋거든요. 예.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가격 전략은요? 지금 한 10만 원 부근 정도면 매수하기가 참 좋았는데 11만 원까지 올라갔죠. 예, 그래서 네. 지금은 조금 뭐 좀 쉬었다 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한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자리인 것 같고요. 목표가는 한 13만 5천에서 한 14만 원, 뭐 최대한 14만 원까지는 한번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국조선해양 목표 주가는 14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. 1시 30분 지나면서 네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BGF가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처음에 뉴스를 안 찾아보고 BGF가 급등했을 때 편의점주들이 뭐 살아나서 그런가 했는데 뉴스를 살짝 보니 항바이러스 발포 시트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어떤 소식인지 이것 때문에 오른 거 맞나요? 네, 이것 때문에 오른 거고요. 네. 지금 편의점들 다 안 좋죠. 네. 예,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유통 관련된 리포트 쭉 보니까 편의점들 여전히 좀 매출이 안 좋은 상황이고 네. 이러면 사실은 점포들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거는 BGF 리테일이 편의점이고 BGF 같은 경우는 그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자회사 이 안에 이제 지주사 안에 BGF 에코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그 안을 살펴보면 그 BGF 에코바이오의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. KBF라고 해서 2017년에 이제 특수 항바이러스 발포 시트 PLA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특허를 취득한 이제 손자회사죠. BGF 입장에서는. 네. 그 손자회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한 3년간 이제 에코바이오에서 자회사에서 개발을 했고요.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친환경 환경 항바이러스 포장재. 그래서 주로 이제 BGF가 뭐 하는 거랑 좀 연관성이 있겠죠. 포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항바이러스 포장재로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또 바이러스에 정말 치를 떨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니까요. 그런 매력이 부각이 된 건데 제가 BGF와 함께 BGF 리테일의 쇼를 보니까 BGF는 기관이 정말 꾸준히 매도했고요. BGF 리테일은 뭐 외국인 기관 번갈아 가면서 매도합니다. 사는 건 개인밖에 눈에 띄지 않았어요.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는 왠지 추후에 백신 개발로 인해서 다시 정상화되고 편의점도 바글바글해질 그때를 노리면서 지금 매수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? 매력이 있어 보이시나요? 뭐 BGF 나름 이제 뭐 포장재 관련돼서는 매력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. 네. 일단 뭐 새로운 이제 뭐 성장 동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편의점이랑은 뭐 그닥 그렇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. 예. 뭐 지주사 자체 수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지주사 자체도 이제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지주사들에 대해서 약간 저평가가 굉장히 심하죠. 지금도 시총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뭐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개별 사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을 받으면 주가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지금 BGF만을 봤을 때는 이 편의점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오늘 나온 항바이러스 발포 시트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러면 가격 전략 제시해 볼게요. 지금 살짝 윗꼬리가 달려 있거든요. BGF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지 더 들고 가볼까요? 일단 뭐 오늘 꼭대기에 사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될 상황이겠지만 네. 뭐 그 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PBR 기준으로 한 0.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도 한 0.3배 수준으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발포 시트가 이제 얼마나 매출에 기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5,000원 이하면 뭐 충분히 한번 사봐도 괜찮은 자리일 것 같고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싶고 자회사인 BGF 리테일도 결국엔 또 다시 뭐 좋아지겠죠. 예, 좋아진다라고 하면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기 목표가는 한 6,000원 말씀드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한 10,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네, BGF 우선 오늘 고점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홀딩이고요.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 목표 주가 6,000원,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로는 10,0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. 오늘 1시 30분 지나고 있는 시장 상황 점검해 봤고요.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